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요. 1회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준비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멜 2급에 보게 되면 03 기본 모의고사 폴더가 있대요. 그 폴더 안에 보게 되면 이제 01회라는 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이제 열어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탐색기를 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탐색기를 열어서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멜 2급이라는 그 폴더에 들어가면 03 기본 모의고사라는 이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에서 이제 01에 이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01에 그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짜잔하고 뜨면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본 모의고사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차트 작업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시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 이제 시트마다 문제 지상을 보고 이제 문제를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이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기본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이제 4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1번 문제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셀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텍스트 나누기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4번 문제로 우리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제 적용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 1번 문제를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그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입력해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그림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우리 아까 A의 1번 셀에 이 제목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8번 셀까지 이 영역의 데이터를 똑같이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영어가 나왔을 때 이제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영어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죠. 이런 이제 띄어쓰기도 똑같이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서 이제 틀리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입력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종류별로 입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제 글씨를 막 입력하다가 숫자 입력하고 글씨 입력하고 숫자 입력하고 글씨 입력하고 숫자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따로따로 입력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때 입력할 때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3번까지 요만큼은 전부 다 이제 제목들이죠. 이런 제목들을 쭉 먼저 입력을 싹 다 이제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A의 4번 셀로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단감이라고 품명을 입력해주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영지버섯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영지버섯 요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나면 내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주고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씩 전부 다 입력을 해 줄 겁니다. 해서 요 첫 번째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하고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5를 이제 입력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입력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440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330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80이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첫 번째 이 데이터까지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20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을 쭉쭉쭉 이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요 첫 번째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같이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시트를 봤을 때 기본 작업 1번으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1번 셀에 이 제목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입력을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품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포장 재질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단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kg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길이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 이제 밀리미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너비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높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높이 허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적재 효율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의 4번 셀을 이제 빨리 찍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내려가면서 품명들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단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기장쌀 입력하고 엔터, 들깨라고 입력하고 엔터, 백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영지, 버섯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옆에 포장재의 이제 마지막 데이터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 상태를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C.C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C.C죠. 그러면 요 C.C라는 거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그 위에 칸에다가 붙여넣기 그 위에 칸도 이제 붙여넣기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다가 P.2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 가면서 여기다가 POLYETHLENE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C.C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C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ORRUGATED 하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또 대문자로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써주고 CARDBOARD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5라고 입력하고 엔터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1 엔터 300 엔터 1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440이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위로 올라가서 1100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300, 위로 올라가서 293, 위로 올라가서 44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33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220 엔터, 그 다음에 200 엔터, 366 엔터, 33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80 위로 올라가고 300 위로 올라가고 0.03 위로 올라가고 215 위로 올라가서 100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20 엔터, 10 엔터, 10 엔터, 20 엔터, 20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이동한 다음에 96 위로 올라가고 99.8 위로 올라가고 97 위로 올라가고 95.9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96 이렇게 입력해 주면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하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오타가 됐든 우리 띄어쓰기 잘못한 게 됐든 대소문자 잘못 입력한 거나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한 번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오타가 됐든 아니면 우리 대소문자 잘못 구분한 거 아니면 우리 띄어쓰기 잘못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점수가 감점이 되면 너무 억울하다고요.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점수를 이제 감점을 당하면 안 됩니다. 해서 점수를 전부 다 이제 다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신경 써가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2번 시트 왔더니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그 영역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들 이만큼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도구 모음 중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글꼴은 이제 굴림체라는 걸로 변경을 시키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그때 이제 16포인트라래요. 그때 글자 크기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스타일은 기울림꼴로 설정해라. 그러면 이제 기울림꼴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은 이제 실선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밑줄을 우리가 지정할 때 기울림꼴 바로 오른쪽에 있죠. 요 아이콘을 우리가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밑줄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셀로 구성된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꼴 바꾸자고요. 글꼴은 이제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쭉쭉쭉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굴림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 굴림이라는 것도 있고요. 굴림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굴림하고 굴림체는 엄연히 다른 글자 모양이에요. 그 밑에 봐도 이제 궁서가 있고 궁서체가 있죠. 얘랑도 서로 이제 다른 글자 모양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도둠이다, 도둠체다 그렇게 있죠. 얘랑도 서로 다르고 바탕이다, 바탕치다 이름 비슷하지만 서로 전부 다 이제 다른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굴림체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굴림체하고 세 글자가 써져 있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림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6포인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울림꼴 해라 그랬으니까 기울림꼴 요거 이제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집어넣을 때는 그 옆에 요게 이제 밑줄인데 그 옆에 이제 삼각형이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줄 집어넣을 거야, 이중 밑줄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선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밑줄을 넣어주면 되고, 이중 실선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이중 밑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선 그냥 실선 그랬으니까 요 밑줄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요 셀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F3번 셀에 그랬어요. 우리 F3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 보니까 할인 요금 T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글자에서 요금이라고 요 글자가 있대요. 지금 요금이라는 그 글자가 지금 여기 있죠. 이 글자를 뭘로 바꿔라? 한자 이걸로 이제 변환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F3번 셀 이곳을 먼저 선택해 주고 이 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글자를 한자로 이제 바꿀 거니까 이 두 글자를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요금이라는 그 두 글자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자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그 한자가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거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환 얘만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C4에서 F17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C의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표준 요금의 첫 번째 데이터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F17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해당 범위를 먼저 이렇게 이제 싹 다 여기까지 우리 F17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표시 형식을 통화로만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우리 표시 형식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고 얘는 지금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통화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A3에서 이제 G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로를 이제 가운데 맞춤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밑에 게 가로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하고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세로 이제 정렬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맞춰달라. 얘는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맞춰달라. 그리고 얘는 세로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맞춰달라. 그거예요. 지금 얘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지금 여기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가나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얘 이제 셀 높이를 이렇게 이제 높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가운데에 나타나죠. 왜? 가운데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셀의 기준으로 위쪽에 이제 나타나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새로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고 얘가 지금 우리 이제 가로로 왼쪽 정렬할래, 가운데 정렬할래, 오른쪽 정렬할래 그거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 얘를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 얘만 이렇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채우기 색은 표준색 중에 주황 얘를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지정할 때는 지금 여기서 해주면 되죠.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얘가 글자 색을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할 거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표준색 중에 주황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주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B4에서 B17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B4번이다 그러면 기준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B의 17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는 사용자 지정 그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초라는 그 글자를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10이라는 그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 뒤에다가 초라는 글자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 달래요. 그러면 일단 해당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이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지표준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표시 얘 보니까 11대 10초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샵 샵하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초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0초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는 0초하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리고 이 초라는 거는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에다가 제가 쌍따옴표를 붙였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다시 사용자 지정 이곳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분명히 초라는 그 글자 좌우에 쌍따옴표를 아까 분명히 안 붙였는데 자동으로 붙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어서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쌍따옴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이렇게 이제 써도 되더라. 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얘가 이제 문자로 이제 인식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쌍따옴표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샵초
샵초 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실제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써도 어차피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A3에서 G17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국가별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이제 G17번이다 그러면 전체 영역,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모든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A3번부터 시작해서 G17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킬 때는 지금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여기서 모든 테두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모든 테두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다른 곳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전부 다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5번 끝이에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제목들이 여기 우리 이제 B의 2번 셀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진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우리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13번 그 영역에 이제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요. 해서 우리가 B의 4번 셀을 땅 하고 찍어보면 지금처럼 이 제목들이 싹 다 이제 B의 4번 그 셀에 전부 다 이제 입력된 거죠. 그 밑으로 이제 이동을 해봐도 4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데이터 42까지 우리 B의 5번 셀에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돼 있다고요.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은 우리 B의 4번부터 B의 13번 그 영역에 싹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B의 4번부터 B의 13번 그 영역의 그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요거를 이제 실행해서 나타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4번 셀부터 우리가 B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 그걸 이제 할 거니까 이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이제 해줄 거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우리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어요. 해서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원본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생겼냐? 그걸 이제 우리가 유형을 이제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이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얘가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이 이미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과일병 세미콜론 있고 1 세미콜론 입고량 세미콜론 우리 판매량 세미콜론 재고량 그렇게 돼 있고 사과 세미콜론 1월 5일 세미콜론 500 세미콜론 458 세미콜론 42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첫 번째 지상이 없더라도 이 데이터를 보고 뭘로 구분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뜨고요. 그때 구분기호가 뭘로 구분돼 있어?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세미콜론으로 구분돼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탭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먼저 시켜주고요. 우리가 세미콜론 이곳을 이제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 세미콜론 이곳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얘를 이제 선택을 안 했을 때 그때 바로 아래쪽에 데이터 미리 보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그때 내가 세미콜론 이것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세미콜론이 싹 다 이제 빠지고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열들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열 데이터 서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뜨는데 그때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있고 1이라는 그 열은 제외해라 그렇게 나왔죠. 맨 첫 번째 이제 열을 보니까 우리 과일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1이 두 번째 요 열이죠.
그리고 입고량이라고 있고 판매량이 있고 재고량이 있고 이렇게 이제 5개 열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입고 1이요. 두 번째는 이 열은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겁니다. 해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입고 2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얘가 이제 선택이 되고요. 얘를 이제 선택해 놓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 위에 열 건너뛰임 요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나머지는 싹 다 보니까 일반으로 그냥 되어 있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마침 버튼을 눌렀더니 아까는 이제 B열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이제 열로 구분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가 과일명하고 입고량 그 사이에 이제 입고 1이라는 그 열이 있었는데 그 열은 빼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온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4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4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상거래 시험 성적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필기 시험이 이제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실기 시험이 이제 7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는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G의 18번 그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우리 필기시험이 일단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도 이제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 있을 때 그때 우리 이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정렬 필터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터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들이 쭉쭉쭉 써져 있는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터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제목 옆에 다 붙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조건을 걸어줄 거는 필기시험하고 이제 이 실기시험이죠. 이 두 개 점수에 대해서 필기시험이 이제 80점 이상이고 실기시험이 이제 70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필기시험 먼저요. 내가 필기시험에서 요 삼각형,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숫자 필터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필기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그거 찾을 거예요.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이상이라는 그 기호가 크거나 같음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크거나 같다가 이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필터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사용자 지정 필터 요거 이제 찍을게요. 사용자 지정 필터라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기시험하고 그 필드의 명이 이제 써져 있는 거고요. 이 필기시험이 어떤 거 찾아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등호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거나 같은 거 찾겠다. 뭐랑 크거나 같은 거? 우리 80점 이상인 거,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필기시험에 대해서 이제 필터가 돼서 지금처럼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보여준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실기시험에 대해서 이제 70점 이상의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거죠. 그러면 실기시험에서 요 아이콘 또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 필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도 사용자 지정 필터 얘를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요. 얘도 70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음 요거를 이제 찍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크거나 같음 요거 이제 찍어 볼게요. 크거나 같음 그거 이제 찍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크거나 같음하고 부등호가 자동으로 붙는다고요. 아까랑 똑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하고 요 대화 상자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찍어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그냥 70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러면 70이라는 그 숫자 값이 있다. 그 숫자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달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70점 이상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실기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추출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 필터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 이제 조건을 걸고 여기다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해 준다고요. 만약에 내가 조건을 지금 여기다 걸었죠. 또 여기도 걸었어요. 내가 만약에 직업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조건을 걸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우리 이제 행 번호를 보게 되면 1행이다, 2행이다, 3행이다, 4행이다 있고 5행하고 6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7행이 있고 8, 9행이 또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10행이 있고 그 다음에 11부터 17행까지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18행이 나온 거예요. 해서 지금 내가 설정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나머지 데이터는 싹 다 이제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4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 4개를 풀어봤을 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기능들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셀 서식을 내가 설정을 하는데 어떤 특정 문제가 나는데 이거 어디서 했지? 기억이 안 나서 막 여기저기 막 메뉴 눌러가면서 막 찾고 다녀요. 찾고 다니면 이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 커머셜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몰라서 막 메뉴를 찾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시험장에서는. 그럼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있는 문제를 내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딱 읽자마자 바로바로 메뉴 찾아가서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게끔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능 나왔을 때 어떤 메뉴 간다, 어떤 기능이 나왔을 때 어떤 메뉴 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종이에다 싹 다 이제 정리해 놓고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면 까먹는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손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뚝뚝뚝 찾아가서 바로바로 이제 문제 풀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요 문제 4문제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요 4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